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모두 축제만 보고 돌아가기엔 아쉬운 곳이죠. 오늘은 여름에 떠나기 좋은 보름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보령으로 가는 길, 여행의 시작점은 역시 휴게소죠. 오늘 방문한 곳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섬 위에 자리한 휴게소, hen당동 휴게소입니다. 서해대교를 달리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휴게소 음식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놀면 많이 나온 꽃게라면, 꽃게라면 8,500원, 세트는 1,500원. 휴게소 왔다면 역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처음 주문한 메뉴는 hen당동 휴게소의 시그니처 메뉴인 당진 우렁 강된장 비빔밥 세트. hen당 휴게소가 당진에 있다 보니 이 지역 특산품인 우렁을 활용한 메뉴인데요. 비빔밥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국에 제육볶음까지. 항상 차림 제대로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기대했던 메뉴는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먹배 모임에서도 소개했던 hen당 꽃게라면. 단품 주문도 가능한데 저는 충무김밥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꽃게 해산물이 들어가 서해안과도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도 국물이 정말 시원했죠. 이거는 어른 취향,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이거는 내 취향. 개인적으로 이 메뉴 꼭 한 번쯤은 드셔보는 걸 추천합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다면 이제 커피 한 잔도 좋겠죠.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메뉴 호두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가장 인기 있는 간식 메뉴가 바로 호두과자래요. 현장에서 직접 구워 판매해서 갓 나온 따뜻한 호두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보령 여행 떠나볼까요? hen당동 휴게소에서 1시간 달려 도착한 대천해수욕장.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동양에서 유일한 백악분 백사장을 가진 곳인데요. 백사장 길이만 하더라도 3.5km에 달하고 완만한 데다 모래도 깨끗해서 매년 여름이면 관광객이 꽤 찾아오는 곳이죠. 특히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보령 모두 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답게 모두 체험부터 다양한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는 사전 예매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천해수욕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바로 스카이바이크인데요. 약 40분 동안 2.3km 달릴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바다가 바로 아래 펼쳐져 있어 생각보다 스릴이 있다는 점, 그리고 회차 구간을 제외하고 거의 정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름 성수기에는 인기가 많아서 최소 하루 전에는 온라인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매진되었죠. 이거 겨울에 탔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매진되었습니다. 봄날에 엄청 차네요. 조금 더 짜릿한 체험을 원한다면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내려오는 집트랙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축제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로 4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상하원. 아니,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탈바꿈한 곳인데요. 보령 이경에 속한 죽도는 예로부터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자리한 상하원. 현재 여기 입장료는 7,000원인데 이 영수증을 챙겨 안내 데스크로 가면 커피나 둥글레차 그리고 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떡과 커피, 짜장에서 방문자 센터. 한옥마을 가야 돼, 한옥마을. 상하원의 가장 큰 매력은 2km 이어지는 지붕류 회랑입니다. 지붕이 있어 한여름에도 햇볕을 피하며 산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다만 완전한 평지는 아니라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상하원이 어르신들한테 진짜 인기 많은 여행지인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그늘이 있고 그리고 걷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날은 7월 초인데 수국이 정말 섬 곳곳에 피어있어요. 진짜 큰 바람쥐. 내려가면 바닷가. 우와, 너무 예쁘다. 참고로 상하원은 금, 토, 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만 일반 관람이 가능하니 방문 전 운영일을 꼭 확인하고 가세요.
여기는 나간읍성 병원 보건한 곳이고 여기는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은 이렇게 걸어가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섬을 둘러싼 산책로만 걸어도 너무 좋지만 저는 한옥마을까지 꼭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해요. 살짝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진짜 사진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다 둘러보고 나니 왜 요즘 보령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지 알겠더라고요. 상하안에서 차로 10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무창포 타워. 아니 무창포에는 신비의 바닷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장부 타워 2.6,000원. 바닷길. 매년 물때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5월부터 8월까지는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4층에 오면 이렇게 여기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 전망대 보러 왔어요. 근데 엄청 아찔하진 않고 무섭진 않아. 아마 9월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전망대에 올라가면 무창포 해수욕장과 서해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제 실내로 무료망원경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을 진짜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맑은 날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성수기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시간만 맞춘다면 아름다운 서해노을도 관람할 수 있겠죠. 참고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보령 구경준 5경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제 보령 구경준 7경에 속하는 춘천 수영성으로 가볼까요? 사실 여기는 앞에서 소개했던 곳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조용히 쉬고 싶어 방문한 곳입니다. 보령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 수영성입니다. 조금 다른 여행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어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드라마 동백꽃 촬영지인데 충천 수영성은 조선시대 춘천 지역 수군을 주의하던 곳으로 왜군을 막고 서해를 지키던 주요 군사기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곽 일부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바라본 항구가 참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더라고요. 성곽 앞에 전박한 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놀고 걷고 쉬고 하루가 정말 알찼던 보령 여행이었습니다. 올여름에 보령 하루 코스로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여행작가 봄빛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그럼 빠이.